그날은 평범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부엌 바닥을 길게 비추었고 밥 짓는 냄새가 조용히 퍼졌다. 시어머니는 그늘진 눈으로 식탁 위를 정리하며 며느리의 느릿한 걸음을 바라보았다. 별다른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에는 오랜 세월 쌓인 감정이 섞여 있었다. 며느리 은주는 결혼한 지 2년째였고 아이 소식이 없어 시어머니의 마음은 자주 무거워졌다. 그러나 아무리 말로 재촉해도 소식이 없자 그녀는 은근히 며느리의 능력과 성격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은주는 말이 적고 고집이 세다고 생각했다. 사실 은주는 단지 조용한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어릴 때부터 사람의 눈치를 보며 자란 그녀는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려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세대에게 그런 조용함은 무능함으로 보였다. 은주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한마디에도 몸을 낮췄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시어머니의 신경을 건드렸다. 너무 순한 것도 밉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야근이라며 늦는다고 했고 두 여자는 한 집에 남았다. TV에서는 뉴스 앵커가 부동산 정책을 말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무심히 물었다. 너희 친정 쪽 땅 문서는 아직 내 이름이냐? 은주는 젓가락을 멈췄다. 내 시어머니 아직요. 그럼 아직 팔 생각은 없는 거지? 아직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거라. 말끝이 희미하게 사라졌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그 땅이 강 근처에 있어 개발이 예정된다는 말을 동네에서 들은 적이 있었다. 은주의 말에 숨은 무게를 깨닫고 그녀는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다. 밤이 깊자 은주는 거실을 정리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붉게 갈라져 있었다. 설거지를 하던 뜨거운 물 때문이었다. 그녀는 손바닥을 바라보다 살짝 배를 감싸쥐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병원에서 임신 7주차라는 말을 들은 지 일주일째였다. 아직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기뻐하기는커녕 자신을 더 혹사시킬 것 같았기 때문이다. 며느리의 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 시간 안방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며느리의 땅 문서만 있으면 아들에게 큰 사업 자금을 도와줄 수 있다고 믿었다. 욕심은 언제나 선의의 얼굴을 하고 다가왔다.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다 은주를 위한 일이야. 그 땅이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되어야 나중에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며 계산기의 버튼을 눌렀다. 그날 밤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며느리의 방 안에서는 얕은 기침 소리가 났다. 은주는 몸을 둥글게 말고 배를 감싸쥔 채 잠이 들었다. 그 손끝의 떨림이 어쩐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다음 날도 아무 말 없이 아침상을 차릴 것이다. 그렇게 이 집은 늘 고요한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균열은 바닥 깊숙이 퍼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엌 시계는 아직 5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새벽 공기 속에는 아직 밤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쌀을 씻으며 은주의 방문을 흘끗 바라봤다. 문틈 아래로는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다. 저게 아직도 자고 있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손에 쥔 쌀알이 물에 잠기며 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와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파문이 일었다. 시어머니는 오래전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남편과 시부모 밑에서 하루에 3번 밥을 짓고 논일과 집안일까지 모두 하던 시절을 지금의 며느리에게 비추면 억울함이 밀려왔다. 나 땐 다 견뎠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약할까?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솟았다. 아침이 되자 은주는 급히 부엌으로 나와 인사를 했다. 시어머니,
제가 늦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는 냉랭하게 말했다. 이제라도 나왔으면 됐지 뭐. 근데 은주야, 어제 내가 말한 그 친정 땅 있잖니. 은주는 순간 긴장했다. 예, 왜요 시어머니. 그거 그냥 놀리긴 아깝지 않니? 요즘 개발이 한창이라던데. 내 생각엔 그걸 팔아서 우리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쓰면 얼마나 좋아. 은주는 말없이 숟가락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건 부모님이 주신 거라 쉽게 결정하기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식구지. 남편이 곤란할 때 아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그 말은 부드럽지만 아내 밝힌 뜻은 차가웠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이웃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즘 그 은주 친정 쪽 땅값 많이 올랐대? 어머, 아주 난리라던데요. 벌써 몇몇은 팔았다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마음속에서 불길한 욕망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돈 욕심이 아니라 가문의 주도권을 지키고 싶은 오래된 본능이었다. 한편 은주는 자신의 방에서 결혼식 앨범을 꺼내놓고 있었다. 흰 웨딩드레스 속에서 미소 짓는 자신과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앨범 사이에서 얇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것을 손끝으로 조심스레 쓸어내렸다. 세상에 단 한 번 들려준 작은 심장 소리. 그 순간의 떨림이 다시 귀에 울렸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 비밀은 그녀의 몸속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만 살아 숨 쉬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는 은주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다. 내일 김장 도와줄 거지? 올해는 배추가 많이 들어와서 손이 더 갈 거야. 은주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어머니. 그래, 우리 집은 예전부터 여자가 손이 빠르고 부지런해야 복이 들어온단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고 은주는 그 미소 뒤의 뜻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잠자리에 들며 손목을 바라봤다. 미세하게 부은 자국이 있었다. 하루 종일 무거운 냄비를 옮기고 김장 재료를 씻느라 생긴 흔적이었다. 손끝의 자국은 사라지겠지만 그 안의 피로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음속 욕심은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두 사람의 머리 위에 천천히 드리워지는 것처럼. 다음 날 새벽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마당에서 은주는 이불을 털고 있었다. 찬 기운이 손끝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바닥이 얼얼할 만큼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을 쉴 때마다 희미한 김이 피어올랐다. 부엌 창문 안쪽으로 시어머니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그날따라 몸이 무겁고 어지러웠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미세한 땀이 맺혔다. 그러나 그 모든 걸 피곤하겠지라는 말 한마디로 넘기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여전히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고 그것이 점점 더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아침 식탁에는 미역국이 올려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미역국 좋아하지? 요즘 너 얼굴이 창백해서. 은주는 잠시 놀라 숟가락을 멈췄다.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관심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몸이 안 좋으면 병원 좀 가보든가. 아기 가질 생각이 있으면 건강해야지. 그 한마디에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로 대답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병원을 다녀온 몸이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 이 평형처럼 유지되는 관계가 무너질까 두려웠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과 마을회관에서
김치 담그기 봉사를 했다. 우리 며느리는 요즘 게을러서 탈이야.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모두가 맞장구 쳤고 은주의 이름은 조용히 뒷담화의 재료가 되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은주에게 말했다. 내일부터 장독대 옆에 쌓인 장작 좀 정리하자. 곧 겨울이니까. 은주는 배를 감싸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심 두려웠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밤이 되자 은주는 방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병원에서 의사가 써준 간단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임신 8주. 안정이 필요함. 그 글씨를 손끝으로 따라가며 그녀는 속삭였다. 조금만 더 참자 아기야. 그 말 끝에 눈물이 고였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가 낮에 틀어놓고 간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임신 초기엔 스트레스와 피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한 문장이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때 안방에서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요즘 땅값이 평당 100만 원이라는데 그걸 팔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니? 그녀는 그 생각에 잠기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건 가족을 위한 거야. 나쁜 게 아니야. 그렇게 욕심은 늘 합리적인 이유로 포장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마루를 닦다가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다. 손끝에 힘이 빠지고 몸이 기울었다. 은주야, 뭐 하는 거야 그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은주는 겨우 균형을 잡았다. 괜찮아요. 시어머니, 잠시 어지러워서요. 몸이 약하면 일을 더 해야 돼. 그래야 기운이 생기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행주를 던졌다. 자, 이것 빨아와. 햇빛 좋을 때 얼른 말려야지.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행주를 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은주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여보, 나 요즘 좀 힘들어.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야근 중이었다. 핸드폰 화면이 꺼지자 방 안의 어둠이 더 짙어졌다. 그녀는 다시 손을 배 위로 올렸다. 아이의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이자 가장 큰 위로였다. 그 따뜻한 생명이 아직 작게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생명은 시어머니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흔들릴 만큼 연약했다. 그날은 햇살이 유난히 차가웠다. 겨울의 초입, 바람은 얇은 커튼을 흔들며 방 안을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목청을 높였다. 은주야, 장독대 쪽 좀 치워야겠다. 눈 오기 전에 정리 안 하면 나중에 곰팡이 슬어. 은주는 그 목소리에 눈을 떴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속이 울렁거렸다. 그러나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대답했다. 네, 시어머니, 조금만 쉬었다 나갈게요. 쉬긴 뭘 쉬어. 젊은 사람이 피곤하단 소리만 해. 그 말이 문틈을 넘어 들어올 때마다 은주의 가슴은 조용히 움츠러들었다. 아침 식탁에선 두 사람의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시어머니는 밥을 뜨며 툭 던지듯 말했다. 내가 어제 친구들 만나니까 다들 그러더라. 요즘 며느리들은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한대. 은주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저도 더 노력할게요, 시어머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그 속엔 서늘한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장독대 청소를 시켰다. 흙바닥이 질척였고 물을 들이붓자 지늘기 발목까지 튀었다. 시어머니는 마당 한켠에서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저기까지 닦아야지. 왜 거기서 멈춰? 잠시만요. 시어머니 숨 좀 고르고. 그게 숨이 찰 일이야? 일을 안 해서 그래.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자 은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무릎이 떨렸지만 손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장독대 아래에 무릎을 꿇고 솔로 바닥을 문질렀다. 그 순간 손끝에 살같이 벗겨지며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 피보다 더 아픈 건 시어머니의 눈빛 속에
비친 냉담이었다. 잠시 후 은주는 조용히 뒤를 돌았다. 시어머니는 마당 끝에서 남편의 코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저 괜찮으니까 잠깐만 쉬어도 될까요? 쉬긴 뭘 쉬어. 이제 절반밖에 안 했잖아. 게으른 게 몸에 뱄네. 그 말은 칼처럼 밝혔다. 은주는 다시 몸을 낮췄다. 그때 갑자기 배 밑이 묵직하게 당겼다. 아픔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녁이 되자 손끝에 피가 굳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은주야, 내일은 창고도 좀 정리하자. 이불도 꺼내고 쥐약도 놔야겠다.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종이처럼 얇았다. 그녀는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을 바라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만해야 하는데, 하지만 그 말은 마음속에서만 맴돌았다. 밤늦게 은주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당신 내일은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힘들 것 같아. 내일도 회의야. 그의 짧은 대답. 뒤로 사무실의 소음이 들렸다. 왜 그래? 어딘가 아파? 아니요. 그냥.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피로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며칠 후 은주는 방 안에서 거울을 보았다. 얼굴빛이 노랗게 뜬 듯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배를 가볍게 눌렀다.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 아가. 그 순간 거울 속의 자신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눈동자엔 피로와 두려움이 엉켜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주야, 장독대에 있는 항아리 뚜껑 다시 덮어야겠다. 새가 와서 뒤집어 놨더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숨을 내쉰 뒤 천천히 일어섰다. 그 한 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그녀의 꿈속에 낯선 장면이 나타났다.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땅 문서를 불빛에 비추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은주는 차가운 바람 속에 서 있었다. 깨어난 그녀는 땀에 젖은 이불을 움켜쥐었다.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 해. 하지만 그 결심은 다음 날의 새벽바람에 또다시 흩어졌다. 그날은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다. 비가 내릴 듯 무겁고 눅눅한 공기가 집안 가득 번졌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비 오기 전에 창고 정리 끝내야 해. 젖으면 다 썩어버려. 은주는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뱃속의 생명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전날 밤부터 이어진 어지럼증에 머리가 멍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 앞에서는 단 한마디에 못하겠어요. 도 꺼낼 수 없었다. 마당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은주는 서둘러 상자들을 옮겼다. 무거운 박스가 팔을 눌렀고 이마에 땀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마루에서 우비를 걸치며 말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애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 그 말에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빗줄기가 굵어지며 땅을 두드렸다. 물이 고인 바닥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녀는 손끝으로 벽을 붙잡았다. 심장이 요동쳤다. 숨을 고르려 해도 가슴이 조여왔다. 잠시 뒤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말했다. 저쪽에 있는 자루까지 옮겨. 내일은 더 못 나가. 은주는 말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비가 점점 세졌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고 옷은 이미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아직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으로 변해갔다. 마침내 그녀가 자루를 들던 순간 시야가 흔들렸다. 세상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무릎이 꺾였다. 은주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빗속에서 은주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흙과 물이 뒤섞여 그녀의 얼굴에 튀었다. 몸이 떨렸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시어머니는 허둥지둥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야,
정신 차려. 은주야.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미세하게 흔들렸다. 시어머니는 급히 전화기를 찾아 들었지만 손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병원, 빨리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며느리가. 그녀의 목소리는 비와 함께 허공에 섞여 사라졌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릴 때 시어머니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은주의 손을 잡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빗줄기는 더 거세졌고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깨달았다. 며느리의 손바닥엔 오래된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것은 게으름의 흔적이 아니라 묵묵히 버텨온 세월의 증거였다. 그녀는 그 손끝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차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다. 병원 응급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들이 은주를 들것에 올렸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의료진은 안으로 달려갔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귀에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지만 그 안에는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다. 똑똑, 마치 양심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몇 시간 뒤 의사가 나왔다. 흰 마스크 너머로 조용히 말했다. 환자분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지만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의사의 시선이 시어머니를 스쳤다. 아기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떨어질 때 시어머니의 세계는 무너졌다. 그제야 그녀는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렸다. 아기.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에게 퍼부은 말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병원 창문 밖의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 손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던 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손끝은 더럽혀진 듯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소리를 들었다. 은주의 흐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잃어버린 생명의 울음이 겹쳐 있었다. 병원 복도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떨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은 말이 계속 맴돌았다. 임신 초기였어요. 그 한 문장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의사가 덧붙였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쳤던 것 같습니다. 몸이 아직 회복 중이라 한동안 안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귀 속에서 맴도는 자신의 말들을 떠올렸다. 게으르다, 좀 부지런해라, 이 정도 일도 힘들다고. 그 모든 말이 그녀의 혀끝에서 다시 피어오르며 가슴을 죄었다. 병실 문이 열리자 은주가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등엔 주삿바늘이 꽂혀 있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러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대신 발끝만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은주야. 그 이름이 입술을 떠날 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은주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 침묵 속에서 더 큰 소리를 들었다. 자신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다. 환자분은 며칠 동안 절대 안정하셔야 해요. 심리적인 안정도 중요합니다. 가족분이 너무 부담을 주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가족이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말이 되뇌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창문을 따라 빗방울이 흘러내리며 마치 세상의 눈물처럼 보였다. 그날 저녁 병실로 남편이 도착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들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울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일 좀 줄였을 텐데.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시어머니의 가슴이 저렸다.
그녀는 아들에게도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단 한 번의 명령이 두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병원 근처의 벤치에 앉아 새벽이 올 때까지 앉아 있었다. 손끝에는 아직도 비냄새가 남아 있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커피를 건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 아이를 너무 몰랐어요. 처음으로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뱉자 눈물이 쏟아졌다. 며칠 후 은주는 퇴원했다. 하지만 집은 이미 전과 달랐다. 시어머니는 마루 끝에서 그녀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혔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도 빨래를 널 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침묵이 자신을 더욱 짓눌렀다. 그녀는 미역국을 끓이며 말했다. 몸은 좀 어때? 미역국은 먹어야 회복이 빨라. 그러나 은주는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제 몸이 무겁지 않아요. 그 말의 뜻을 시어머니는 즉시 알아차렸다. 더 이상 그 안에 아이가 없다는 걸. 그날 밤 시어머니는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숟가락 하나를 쥐고도 밥을 넘길 수 없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며느리의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 내가 한마디만 덜 했더라면, 하루만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그녀는 마음속에서 수백 번 되뇌었다. 그러나 모든 후회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자신이 아들을 낳고 병원에서 받은 손싸개 한 쌍이 들어 있었다. 그것을 손끝으로 만지며 중얼거렸다. 나도 언젠가 이렇게 약했었는데 왜 그걸 잊었을까? 손싸개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눈물은 그녀가 잃어버린 시간과 생명을 조용히 적셨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계절이 바뀌어도 집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은주는 예전처럼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지만 그 손끝에는 더 이상 생기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멀리서 지켜보며 입을 열지 못했다. 밥상 위로 김이 올라와도 그 사이에는 늘 말하지 못한 문장들이 맴돌았다. 미안하다, 미안해. 하지만 그 단어는 끝내 목구멍에서 멈췄다. 은주는 여전히 조용히 움직였다. 마치 집안의 그림자처럼 발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동안 유리컵이 깨져 손가락에 피가 배었지만 그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그만해 내가 할게라고 말했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시어머니 이 정도는. 그 말 끝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시어머니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똑똑히 들었다. 밤이 되면 시어머니는 잠들지 못했다. 부엌의 시계 소리, 냄비 덮는 소리, 바람이 문틈을 스치는 소리조차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그때 그날 비가 조금만 덜 왔더라면,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녀는 새벽마다 며느리의 방 앞을 서성이며 문틈으로 불빛을 확인했다. 방 안에서는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하루는 이웃이 찾아왔다. 며느리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대요? 어디 아픈가 봐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었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 뒤로 그녀는 밤마다 부엌에서 홀로 미역국을 끓였다. 아무도 먹지 않을 국이었지만 그 향을 맡으며 죄책감을 달래려 했다.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를 때마다 그녀는 속삭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마주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는 우연히 현관 앞에서 마주쳤다. 은주의 손에는 집을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가방이 들려 있었다. 어디 가니? 시어머니가 묻자 은주는 짧게 대답했다. 친정에 다녀올게요. 언제 돌아올 건데? 아마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 뒤에 그녀는 조용히 신발을 신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손끝이 떨렸다. 붙잡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갔다. 정리되지 않은 서랍 속에서 하얀 병원 영수증 하나가 발견됐다. 거기엔 의사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유산 후 회복, 경과, 심리적 불안주의.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종이 위에 떨어진 눈물 자국이 번져 글씨가 흐려졌다. 그날 밤 그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스쳤고 유리창이 울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람의 마음을 몰랐어. 그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냉장고의 소음조차 그녀의 고백을 듣는 듯이 낮게 진동했다. 며칠이 지나도 은주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ABS는 마치 집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시어머니는 매일 문 앞을 닫고 현관 신발을 정리했다. 하지만 다시 그 문이 열리진 않았다. 그녀는 며느리의 방문을 열고 조용히 앉았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먼지 속을 스치며 부서졌다. 그 빛 속에서 시어머니는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죄의 무게가 만들어낸 고요한 붕괴였다. 봄이 오고 마당의 매화가 다시 피었다 하지만 그 꽃을 반기는 사람은 없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부엌 창가에 앉아 있었다. 손끝으로 찻잔을 굴리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며느리가 떠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지만 그날의 빗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 소리 속에서 그녀는 매일 두 생명을 떠올렸다. 하나는 아직 이름도 갖지 못한 아이였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무너뜨린 젊은 여인이었다. 아들은 직장 일로 바빠 자주 집을 비웠다. 어쩌다 집에 와도 식탁 위엔 늘 침묵이 앉아 있었다. 엄마, 은주한테 연락은 없어요? 없다. 그래도 한 번은 그의 마음이 아직 정리 안 됐겠지. 짧은 대화가 끝나면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손바닥으로 밥그릇을 쓸며 말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 어느 날 우편함에 낡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필체를 보는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은주. 봉투를 여는 손이 떨렸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시어머니, 저는 이제 괜찮아요. 모든 건 지나갔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꿈에 그날의 비가 내립니다. 저는 그 비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었던 제 아이도 시어머니도 이젠 용서하려고 해요. 부디 건강하세요. 이 편지는 제가 떠나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그녀의 손끝이 굳어갔다. 마지막 문장에 다다랐을 때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 한 방울이 종이 위에 잉크를 번지게 했다. 용서라니, 그건 내가 받아선 안 되는 말이야.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부엌 불을 켰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기의 초음파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병원에서 우연히 받은 서류 속에 섞여 있던 것이었다. 작은 점 하나가 희미하게 찍힌 그 사진을 보며 그녀는 손끝으로 천천히 문질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은 낮게 마치 바람처럼 흘러나왔다. 그녀는 편지를 서랍 속에 넣지 않았다. 식탁 위에 올려두고 그 옆에 하얀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펜을 들어 조심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은주야, 나는 네가 내게 한 모든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 괜찮아요, 시어머니.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슬픈 인사였는지 이제야 알겠다. 나는 내게 손주를 달라며 다그쳤지만 정작 그 아이가 내 눈앞에 있었을 땐 그 존재조차 몰랐다. 내가 앗아간 건 생명만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었다. 언젠가 너에게 이 편지를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언젠가 네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조용히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 글을 마친 그녀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봉투 앞면에는 아무 이름도 적지 않았다. 대신 작은 매화꽃 한 장을 꽂았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사과였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부엌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와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마당에는 전날 내린 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 빗방울이 그녀의 마음을 덮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씻어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은주야, 잘 살아라. 네가 내게 가르쳐 준 건 사랑의 모양이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 하나가 부엌 창문 너머로 그녀를 보았다. 식탁 위엔 찻잔 하나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매화 한 송이가 조용히 시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오랜 세월을 견딘 사람의 평온한 미소가 스쳐 있었다.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듯 조용히 잠든 표정이었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듯 집안의 불빛이 희미해졌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고 부엌의 시계가 틱탁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남았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조용히 울 때 진실해진다.